형사공탁이 사실상 불가능해 왔습니다. 이게 10년 넘게. 그래서 개정된 공탁법에서는 새로운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형사 피고인이 공탁을 할 수 있다. 인적 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공탁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일단 형사공탁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피해자랑 합의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없겠느냐, 피해자랑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이 가능하겠느냐, 형사공탁으로 얼마나 공탁을 해야지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합의를 위해서 합의가 가장 이제 죄가 인정될 때 형량을 낮추거나 선처를 받는 가장 최선의 길이겠죠. 왜냐하면 범죄에는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피해배상을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만큼 범죄로 인한 처벌 양을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공탁이 가능했었습니다. 이제 피해자랑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준다라고 할 때는 공탁이 가능했습니다. 공탁이라고 하는 거는 피해배상금을 법원에 맡겨놓는 겁니다. 정확히는 법원 산하의 이제 공탁소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탁이라고 하는 거는 채권자, 금전 채권자라고 상정을 할게요. 채권자가 채무변제 수령을 거부하거나 혹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거 채무자 그러면 채권자가 안 받겠다는데 왜 채무자가 해야 되느냐? 채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어떤 이자가 계속 늘고 있다라든지 다른 불이익 이런 걸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공적인 기관이 공탁소에 그 채무액 상당을 맡겨놓는 겁니다. 그러면 공탁소에서 채권자한테 이거 돈 들어와 있으니까 찾아가라 이렇게 통지를 해주고, 법률적으로는 채무 변제의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이겠죠. 형사사건으로 본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피해자는 범죄 피해자이자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자입니다. 채권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가해자는 채무자라고 봐야겠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채무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종의 공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을 전제로 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가해자가 이제 형량이든 처벌수이든 구속을 피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로서는 이 형사공탁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공탁을 하려면 그 채권자, 피해자의 이름이나 인적사항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이 수사 기록을 이제 확인해 보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적혀 있었고 누구든 파악을 할 수가 있었죠.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제 최근 2010년대부터는 피해자 개인정보니 이런 이유, 피해자 2차 가해니 이런 이유 때문에 인적사항이 전혀 제공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사공탁이 사실상 불가능해 왔습니다. 이게 10년 넘게. 그리고 또 설사 어떻게 피해자 인적사항을 이미 알고 있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형사공탁을 하려고 하면 공탁소에서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공탁해도 된다라는 어떤 명령서가 없으면 못 받아준다 이런 식으로, 이게 법적 근거는 없는데 사실상 거부해왔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했던 것이죠.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고 있다 그러면 서로 이제 인적사항이 공유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공탁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를 알지도 못하고 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이 걸려있지가 않으면 형사상 공탁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어떤 죄 자체가 굉장히 무겁다라고 한다면 합의가 안 되면 사실상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던 것이죠. 원래는 이제 대법원도 좀 양형 기준과도 약간 모순이 되는 게, 합의가 되거나 상당한 피해 회복, 이 공탁을 포함해서 이런 경우를 양형 감경 요소로 적시를 하고 있는데, 공탁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유명무실화된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이럴 때 공탁을 할 때 피해자 인적사항이 적지 않고도 형사공탁이 가능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국회에서도 수차례 좀 입법 시도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매번 불발이 됐었습니다. 계속.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검찰에서도 비협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성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어떤 익명, 제3자의 이름, 그냥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름으로 적어서 이제 수사를 받을 수가 있게 되면은 법원이 인적사항을 파악을 하지가 못합니다. 해주고 싶어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검찰에서 크로스 체크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런 법률적인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 2년 전 2020년 12월 8일에 이제 공탁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 시행일자를 2년 후로 정해가지고 2022년 12월 9일에 시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며칠 남지 않은 상태인데 그래서 개정된 공탁법에서는 새로운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뭐 형사 피고인이 공탁을 할 수 있다.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고 하고 뭐 어떤 방법으로 공탁서를 적어야 되는지 이걸 또 어떻게 피해자한테 알려서 회수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쭉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법을 이 대법원 규칙으로 이제 정하도록 이제 정하고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11월 중순쯤인데 현재까지도 대법원 규칙이 확인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만들었는지 아직 뭐 공표를 안 했는지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해야 될지 참 아직 난감한 상황입니다. 12월 9일부터 시행은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좀 세부적인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제가 본 영상을 제작할 때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아직 법제도가 아직 완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있는 법 상태를 전제로 해서 제가 좀 필요한 부분들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 가능하냐? 지금 수사 단계에서는 가능하지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이 재판 단계, 형사재판 1심, 2심, 뭐 3심 단계에서만 형사재판 단계에서만 공탁이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는 아무리 뭐 기소유예든 선처를 받기 위해서 공탁을 하고 싶어도 현행법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형사공탁은 어떤 경우에 필요할 것인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합의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아예 뭐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든 혹은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선이라고 생각하는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감형이 필요한 경우 감형을 원하는 경우겠죠. 정확히는 이럴 때는 이제 공탁의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또 정확히는 뭐 어떤 집행유예든 실형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 선고유예 어떤 전과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이럴 경우 공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는 아예 무죄주장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제 실제 잘못한 건 맞기 때문에 피해배상 민사상 피해배상은 좀 필요한 경우 왜냐하면 무죄주장이 실패할 경우 합의도 안 되고 피해배상도 안 하지 않냐 이래서 양형상 굉장히 불이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공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을 공탁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어차피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너무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해버리면 판사가 양형에 있어서 합의됐다라고 해서 충분히 반영을 안 해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공탁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피해복에 상당한 금액은 돼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참 케이스일 텐데 보통 이제 민사소송으로 한다면 법원에서 어느 정도 위자료든 피해배상이든 인정될 것이냐 그 부분이 일응의 기준이 될 것이고 거기에 뭐 알파를 더한다든지 약간의 금액을 더한다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합의금으로 피해자한테 제안을 했는데 거절당한 금액 최소한 이 금액은 하한선으로 생각을 하고 공탁 금액으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원은 합의는 안 됐지만 공탁이 됐다. 이걸 얼마나 인정해 줄 것이냐라는 겁니다. 아예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양형 기준에도 상당한 금액이 공탁된 경우 어떤 양형 인자로서 유리한 감형의 인자로서 분명히 적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합의만큼 인정을 해줄 것이냐라는 것이겠죠. 피해자랑 합의하는 게 가장 베스트죠. 근데 이제 합의랑 공탁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여전히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일 때 합의가 안 되니까 공탁을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이 차이가 있겠죠. 근데 또 합의와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상당한 피해 배상이 되었다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 및 유사점을 감안을 할 때 법원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할 것이냐 이걸 좀 참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공탁이 가능하던 시절에도 어느 정도 상당한 금액이 공탁이 됐을 때는 분명히 집행유예의 근거든 이런 식으로 분명히 삼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할 필요성은 있겠죠. 그래서 이제 12월 9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어느 정도 예정을 하고 준비를 해놓고 좀 알고 계실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 또 질문 주시고 저희도 이제 뭐 어떤 세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나오게 되면 관련해서 영상을 더 제작을 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